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79회차에 들어온 수요일 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4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독식 적중자가 나왔는데 풋볼 살롱은 현미경 분석과 패턴 징크스 분석을 통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유의 무승부와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적 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A매치 관련해서 프로토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한 자료입니다.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1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회차마다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고 있고 이 조합픽 공유방을 통해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픽까지 공유를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풋볼살롱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적중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 개념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91번부터 93번까지 들어온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는 인천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보험 픽으로는 인천의 플러스 1 핸디슨과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핸디캡이나 언더 오버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려보신 다음에 다양한 조합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가 못합니다. 리그 6경기에서 1무 5패 부진에 빠져 있는데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광석 선수가 이 파이널 라운드에 가야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광석 선수의 부상 복귀 시점이 정규 라운드 2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라운드 일정부터 투입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 역시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반석 선수가 수원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 특히 오반석뿐만 아니라 델브리지라는 수비수 역시 경고 누적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이 김광석, 델브리지, 오반석이라는 핵심 수비수 3인방이 모두 강원전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천이 또다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인천은 공격도 문제인데 4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4경기 연속 무득점 침체에 빠진 인천의 공격인데 주포인 무고사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고사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토요일에 몬테네그로가 A매치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출국을 한다면 강원전에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고사 선수까지 빠진다면 최전방의 골 결정력이 한층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인천만큼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지난 경기에서 포항전에서 행운의 극장골로 승리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호 전북과 홈 경기를 치렀는데 전북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끝내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아쉽게 0대1로 패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인천보다는 확실히 좋은 상황입니다. 부상자 면에서도 미드필더 김동현을 제외하면 딱히 그렇다 할 이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격 다양성 측면에서 고무열, 이정엽, 조재환, 김대원 같은 확실한 한방이 있는 강원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올 시즌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1승 1패로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3월에 강원이 홈에서 아슈마토프 고무열의 연속골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5월에는 인천이 홈에서 김도혁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 같은 경우에는 인천 기준 5승 3무 9패로 강원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인천의 최근 저조한 득점력과 수비 쪽의 부상 및 결장에 따른 공백이 너무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강원이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3무 10패로 원정 성적 꼴찌이기 때문에 최근 3백 수비를 쓰는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연이어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인천이 지금 무고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전반부터 송시우나 네게바 같은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들을 선발로 내세운다면 강원의 3백 수비가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송시우나 네게바 같은 선수들을 빠르게 투입을 해서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인천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력 누수가 심한 인천이 그래도 강원을 넘기에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주력 픽으로는 인천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는데 보험 픽으로는 무승부와 인천의 승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94번부터 96번까지 들어온 우라와와 세레소 오사카의 일본 리그컵 4강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 우라와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르방컵이라고도 불리는데 4강전 역시 8강과 마찬가지로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집니다. 수요일에 1차전이 펼쳐지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주말인 일요일에 펼쳐지는 일정입니다. 우라와는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6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빗셀고베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양팀 모두 빌드업 축구를 표방하는 팀들이었는데 서로 전방 압박을 가하다가 빗셀고베 쪽의 전방 압박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우라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라와는 최근에 풀백 사카이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렸는데 고배전 대패로 인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는 최근에 리그컵에서 2017년 8강 그리고 2019년 8강에 오른 바가 있는데 2017년에 세레소와 8강을 치렀는데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세레소에게 밀려서 탈락을 했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우라와를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가와사키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라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핵심 오른쪽 풀백 사카이 선수가 일본 국가대표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마키노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소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모든 대회 1승 5패 하락세이고 직전 오이타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1로 패한 것이 세레소입니다. 세레소는 용병 공격수 타가트 선수가 호주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고 최근 핵심 미드필더 키요타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레소 역시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우라와 기준으로 모든 대회 3승 2무 5패로 세레소 쪽이 근소한 우위이지만 최근에는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우라와는 최근에 리그컵 8강에서 강호 가와사키를 따돌리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대1 3대3 난타전 무승부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리그컵에 있어서 꽤 진심인 편이고, 세레소 역시 라이벌 간바 오사카를 8강에서 제압을 하고 4강에 합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J리그 경기 기준으로 우라와는 홈에서 10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실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라와이고, 반면에 세레소는 홈에서 6승 5무 5패, 원정에서 4승 4무 8패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우라와가 좀 더 강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레소는 올 시즌 세트피스가 주요 득점 루트인데, 우라와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세레소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라와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면에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을 치른 다음에 5일 뒤에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고, 세레소는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우라와 입장에서는 홈에서 치러지는 4강 1차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승리를 따내야지만 이 주말에 펼쳐지는 원정 2차전에서도 설령 패배를 할지라도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이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와가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이 있다는 점과 최근 세레소가 좋지 못한 경기력 등을 종합을 해본다면 우라와 쪽이 좀 더 유력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라와가 핵심 풀백 사카이 선수의 국대 합류 및 수비수 마키노의 출전 불투명으로 인해서 수비가 헐거워진 점을 고려를 하면 고배당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라와와 세레소의 경기는 주력으로는 우라와의 일반 승리와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97번부터 99번까지 들어온 나고야와 FC 도쿄의 일본 리그컵 4강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는 나고야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고배당 무승부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가 최근 9경기 7승 2무 가파른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산포이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도쿄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물론 상대가 가와사키, 우라와였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한 골차 패배였다는 점에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두 팀은 9월 22일 최근에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나고야 기준으로 1승 2무 7패로 나고야가 유독 도쿄만 만나면 작아졌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 3경기로만 상대 전적을 줄여보면 나고야가 도쿄를 상대로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나고야는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이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0승 2무 4패, 원정에서 7승 4무 5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고야인데, 홈에서 평균 득점이 1.13골에다가 실점이 0.69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기본 평균 한 골을 넣으면서 실점이 0.81골로 확실히 나고야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한 골차 신승이 많은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나고야가 최근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삿포로에서 임대로 데려온 우리나라의 수비수 김민태 선수가 수비에서 맹활약을 했었는데, 이 김민태 선수가 지난 오이타전에서 후반전에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고, 직전 산푸이로전에서는 아예 결장을 했는데 때마침 김민태가 결장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김민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나고야 쪽에 수비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도쿄는 홈에서 올 시즌 리그 기준 7승 2무 6패, 원정에서 6승 5무 6패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늘어나는 이 동시에 실점도 늘어나는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확실히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 역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데, 공격 쪽에 브라질 삼총사 중에서 이 레안드로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비 쪽에서 주전 수비수 오가와 류아야 선수와 호안 오우마리 선수가 각각 부상 및 국대 차출로 결장을 하고, 최근 도쿄로 합류한 베테랑 풀백 나가토모 선수 역시 이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나고야는 직전 산포이로전에서 김민태의 결장도 패배의 요인이었지만 대대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번 리그컵 4강전을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도쿄는 주축 자원들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가와사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나고야가 근소한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나고야의 최근 좋은 경기력과 전력 누수 면에서 도쿄가 좀 더 심하다는 점, 그리고 나고야의 근소한 체력적인 우위 등을 고려를 하면 홈팀 나고야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도쿄의 나고야전 강세 흐름 및 원정에서의 수비력 상승 등을 고려하면 무승부와 더불어서 2.5 언더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나고야와 도쿄의 경기는 주력 픽 나고야 일반승과 2.5 언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103번부터 105번까지 들어온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 무승부와 이탈리아의 -1 핸디물을 동시에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2.5 언더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최근 유로 2020 준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전후반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꺾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제압한 이탈리아가 유로 2020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탈리아가 유로 2020 우승 이후에 펼쳐진 A매치에서는 두 경기에서 1승 2무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았습니다. 불가리아, 스위스전에서 1대1 0대0으로 비긴 다음에 최근에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유로 2020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에게 패배를 한 뒤에 월드컵 예선에서 2승 1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웨덴 원정에서 1대2로 패한 뒤에 조지아, 코소보를 상대로 각각 4대0,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각국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바로 대표팀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100%가 아닐 뿐더러 이 체력적인 면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탈리아가 A매치 3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스페인전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는다면 신기록이 38경기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트라이커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에 라치오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탈리아는 임모빌레 선수의 공백을 공격수 모이스킨이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의 인시니에나 유벤투스의 키에사가 측면 공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조금은 그래도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부상 공백은 스페인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먼저 중원 쪽에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하는 페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티아고 선수와 다니 올모 그리고 최전방의 모라타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된 스페인이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오레나 발렌시아의 솔레르 같은 선수들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중원과 공격 쪽에서 부족한 것이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스페인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토트넘의 브리안 힐 같은 젊은 자원들을 대거 소집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탈리아가 스페인에게 앞서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스트라이커의 부재 및 체력적인 누수 여파로 인해서 득점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와 중원 쪽 전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난 유로 2020 준결승처럼 팽팽한 무승부 이후에 연장 및 승부차기 느낌도 강하게 나는 매치입니다. 양팀 모두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아쉽지만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인시니에, 키에사, 그리고 스페인은 오야르사발과 페란 토레스 같은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온다면 유로 2020 준결승과 마찬가지로 1대1 정도의 스코어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홈경기 이점 및 무패 행진 흐름과 전체적인 풍부한 경험치 등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고배당으로는 이탈리아의 한 골차 신승인 -1 핸디 무승부도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기는 무승부와 이탈리아의 -1 핸디 무승부를 주력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2.5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프로토 승부식 79회차에 들어온 수요일 판매 마감 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